다음 주 2월 11일이죠. 그랩홀딩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들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는데 오늘 저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뭘 봐야 이 실적 발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그랩에게 있어서 뭐랄까 일종의 성인식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는 돈을 쏟아부어서 덩치만 키우던 그런 청소년기를 지나서요. 스스로 돈을 벌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어른이 되었다는 걸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할 수 있죠. 아, 성인식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럼 그 시험의 예상 성적표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시장 컨센서스를 좀 보니까 숫자들이 심상치 않던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24%나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상 매출이 한 9억 4천만 달러 정도인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이익 쪽이에요. 이자나 세금을 떼기 전 영업이익, 즉 EBITI가 3천만 달러 흑자를 낼 걸로 보고 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0.01달러. 이게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226%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잠깐만요. 226%요? 이건 거의 회사가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죠? 단순히 일회성으로 뭐가 잘 된 게 아니라 지난 분기부터 이어진 흐름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지난 3분기에 이미 EBT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한번 놀라게 했었죠. 어라? 그랩이 정말 돈을 벌기 시작하네? 하는 그런 신호를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는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이제 이 흑자 기조가 그랩의 새로운 정상 상태, 그러니까 뉴노멀이 됐다는 걸 확인시켜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랩이라는 회사를 한번 이렇게 해부해보죠. 핵심 사업부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가장 큰 형님격인 배달 사업부터 시작해볼까요? 여기가 그랩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요. 네. 딜리버리 사업부는 그랩의 심장이자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분기에만 4억 7천만 달러 매출을 올렸지만 동시에 가장 돈을 많이 태우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전략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단위 경제의 개선이죠. 단위 경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배달 한 건당 얼마가 남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문 한 건 받을 때마다 회사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시장 점유율부터 높이자는 전략이었잖아요. 사용자에게 할인 쿠폰 막 뿌리고 라이더에게 보너스 주고 이제는 그런 방식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달 한 건당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그랩의 딜레마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에게 주던 보조금, 즉 할인 쿠폰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둘째는 식당 같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구조를 조정해서 더 많이 남기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는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AI를 이용해서 여러 주문을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묶어서 한 번에 철회하게 하는 거죠. 라이더의 이동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서 비용은 쥐어짜고 이익은 늘리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아슬아슬한 준타기 같네요. 사용자 할인을 줄이면 당장 다른 앱 써야지 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나올 텐데요. 특히 4분기는 연말연시라 다들 파티하고 음식 주문도 많이 하는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 프로모션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변수가 많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말 대목을 맞아서 주문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더 썼을 것인가? 아니면 수익성 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을 것인가? 투자자들은요, 단순히 주문이 몇 건 늘었다 이런 보고에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건 평균 주문 금액은 올라가면서 회사가 쓴 인센티브 비용은 오히려 낮아지는, 뭐랄까, 마법 같은 결과죠.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보통은 함께 가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배달 사업은 이제 돈 먹는 하마에서 돈 버는 효자로 거듭나기 위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럼 그랩의 본업이자 이제는 안정적인 둘째형 같은 모빌리티, 즉 차량 호출 사업은 어떤가요? 이쪽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네, 모빌리티 사업부의 키워드는 안정성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출퇴근하고 여행도 가면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운전자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구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비유하자면 배달 사업이 용돈 관리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10대라면 모빌리티 사업은 자기 월급으로 꼬박꼬박 적금 붓는 30대 직장인 같은 느낌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인이라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그럼 이 안정적인 사업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변수는 뭘까요? 그냥 이번 분기에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수요 탄력성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 강남역처럼 수요가 폭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 요금제로 가격을 평소에 1.5배, 2배로 올려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랩을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가격을 꽤 올렸는데도 이용자 수가 크게 줄지 않는다면 그건 그랩이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고요. 수익성을 앞으로 더 끌어올릴 여지가 많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있겠죠.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규제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차량 호출 요금 상한선을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속수무책이죠. 또 다른 리스크는 지역별 경쟁이에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는 B라는 토종 앱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젝이 여전히 막강한 경쟁자거든요. 이런 특정 지역에서 경쟁사가 공격적인 할인 공세를 펼치면 그랩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출혈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배달은 수익성 증명, 모빌리티는 안정성 속 이익 극대화가 과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막내, 금융 서비스 부문도 짚어보죠. 아직 매출 규모는 작지만 다들 그랩의 미래는 여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그랩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미래의 성장 옵션이자 모든 사업부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제 서비스인 그랩페이, 또 운전기사 사장님이나 돈을 빌려주는 소액대출, 그리고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디지털 뱅킹까지 그랩의 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의 돈의 흐름을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이죠. 미래 성장 동력인 만큼 이번 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이 막내가 잘 크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번 분기 관전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대출의 질이에요. 대출 사업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외형을 키우기는 정말 쉽습니다. 그냥 돈을 마구 빌려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실력은 리스크 관리에서 드러나죠. 그랩의 데이터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그건 성장 동력이 아니라 회사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랩이 가진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 예를 들어서 누가 어디서 뭘 시켜 먹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같은 정보가 정말 그 사람의 신용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느냐, 그 데이터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대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실 대출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면서 대출 자산 규모를 성공적으로 키웠다는 걸 보여준다면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금융사업부의 성장을 넘어서 그랩이 가진 데이터의 힘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해서 성장이 멈칫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가라면서 실망할 수 있겠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적 발표 당일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국 주가로 나타날 텐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켜볼 세 가지를 딱 꼽는다면 뭘까요? 첫째, 역시 가장 덩치가 큰 딜리버리 사업의 공원이익률 추세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하고 그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공원이익이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둘째는 모빌리티 사업의 흔들림 없는 수요. 가격 정책이나 인센티브를 조금 바꿨다고 해서 사용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굳건한 팬덤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EBIT와 조정 EPS, 즉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 속도입니다. 이제 그랩은 꿈을 먹고 자라는 성장주에서 이익으로 증명하는 가치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기 때문에 이익 관련 지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점,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합격선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숫자를 넘으면 잘했다, 못 넘으면 실망이다 라고 판단할 만한? 있죠.
시장은 EBIT 3천만 달러와 조정 EPS 0.01달러를 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발표된 숫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어서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여기서 미끄러진다면, 특히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주가는 즉각적으로 차갑게 반응할 겁니다.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다시 늘려야 할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험악해질 수 있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대부분이라고 하던데 이게 긍정적으로 보라는 건가요? 아니면 조심하라는 건가요? 하하하, 그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전형적인 화법이죠. 나는 좋게 보지만 틀려도 내 탓은 아니다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풀어보자면 그랩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4%대의 높은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을 동시에 해낼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죠. 그럼 그 조심스럽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뭘 우려하는 걸까요? 그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가요? 그 조심스러움의 정체는 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고잭과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을 벌여야 할 수도 있고요. 태국 정부가 갑자기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은요, 단순히 시장의 기대치를 살짝 넘는 숫자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낸 과정과 논리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과제입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랩은 이제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느냐, 앱 다운로드 수가 얼마냐 이런 걸 자랑하던 시대를 지나서요. 얼마나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군요. 맞습니다. 매출 성장이라는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어있는 비용 통제 능력, 그리고 배달, 모빌리티, 금융이라는 세 사업부가 각자 어떻게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스토리가 이번 발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그랩이 얼마나 크게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똑똑하게 보는지에 주목할 겁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다음 주로 쏠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다음 주 발표를 보실 때 그 숫자 너머에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랩의 세 가지 엔진, 즉 딜리버리, 모빌리티, 금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명백히 딜리버리와 모빌리티라는 두 개의 엔진이 회사를 끌고 왔죠. 하지만 만약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금융 서비스 부문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 엔진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그랩이라는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발표를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